당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로 양국이 경색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에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시사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 이 시점에 굉장한 묘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육은 NSC 사무처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현재 일본이 북한이나 이란의 전략 물자를 반출했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까지 더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조사하자고 맞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발표는 일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김 사무처장이 만약 이 조사를 진행해 한국 잘못이 나오면 한국은 사과 후 즉각 조치를 하겠는데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일본은 사과하고 보복적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주장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일본에 내민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서 백악관 2인자인 비서실장 등과 회동을 가졌는데 만약 일본이 한국의 제안을 무시한다면 미국에서도 이것이 일본 측에서 억지로 상황을 끌고 간 것이고 한국은 대북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국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아베 내각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과만 이러한 제재를 논하고 싶은데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서면 일본 입장에서도 경제보복을 더 이상 끌고 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고 멀게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불명예를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반도체 공급 사슬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글로벌 기업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의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고 심한 경우 일본 회사들과 국제 소송전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승자박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상 장관 아카바 가지요시는 28일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일본 관광지가 도산 위에 처해있자 정부가 관계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한일축제 한마당 행사 개회식에서 양국 정부가 여러 갈등으로 지난 8월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며 오랜 기간 양국 교류에 관여해온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돈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당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한국으로 와서 애국가를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32.2%나 줄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요즘 일본 불매로 48%나 감소한 것이 상당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속사정을 모르는지 일본 우익들이 열을 받아하는 반응들이 재밌습니다. 의원 자격이 없다. 그만하세요. 이건 일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야. 앞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여러 나라에서 문화를 도입해 일본만의 것으로 승화시켜왔다. 한국만 특별히 은인 취급하는 건 다른 나라의 신뢰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문화가 뭐가 있나? 역사 수업에서 한국에서 문화가 전해졌다고 배운 적이 없다. 일본인의 조상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수나라 당나라의 문화를 흡수한 것이다. 한국은 통과했다. 어떤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는지 가르쳐달라. 은혜를 느낄 만한 문화가 그 나라에 있었나? 라며 한국에서 문화를 배운 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카바 교통장관을 경질하라. 아베 내각의 구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공명당, 창가학회, 조선세력 이런 어중간한 발언이 역효과라고 왜 모르는 걸까?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자 라며 장관의 정당이 아베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비난들도 많았습니다. 역사도 모르는 건가? 이 바보는 은행 계좌를 조사해보고 싶다. 어느 학교 다녔나요? 일본은 일본의 매체에서 최근 냉랭한 한일 분위기 속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일본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일본 현지에서 왜곡 보도를 접하는 일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이 잘 대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내 반일 분위기는 진실인가? 현지에 다녀온 여행자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기사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한국의 징용공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계속 꼬이고 있는 한일 양국,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 촉발된 양국의 긴장 상태를 설명하면서 한국 현지에는 정말 반일 무드가 만연하고 있는가? 8월에 친구와 서울을 관광했다는 37세의 주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명동의 레스토랑에서 처음에 우리들은 일본어로 작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 손님이라는 것을 알자 점원이 일본어로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오히려 깜짝 놀랐다. 택시 운전사도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 8월 일본인 여성 여행자가 서울 시내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도 한국 거주 일본인 작가는 현지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사실은 한국에서도 단호하게 보도가 됐다. 한일 관계 이전의 문제로서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 죄송하다며 한국인들도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 같다. 또 현재의 한일 관계가 표면화되고 나서 현재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확실히 거리에서는 노제팬, 노아베라고 적힌 포스터나 현수막을 볼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슈퍼에는 계속 일본산 맥주가 많이 있다. 단지 서울 시내에 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유니클로나 무인양품은 왜 일본 제품을 사는가라는 과격한 한국인 때문에 입점을 망설이는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정도는 다시 찾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 서로의 나라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라는 말로 기사를 끝맺음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은 일본에서 왜곡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죠. 이 기사를 보고 난 일본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일본에서도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기사입니다. 이 댓글이 공감수가 가장 많았던 댓글인데요. 나라 전체가 한 나라를 혐오하는 국가를 일부러 가고 싶지는 않다. 한국이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 실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수를 얻었던 댓글입니다. 잘해주는 한국인이 일부 한국인일 거다. 레스토랑에선 일본어판 바가지 메뉴가 아닐까 생각된다. 택시도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인인 척하고 탔더니 바가지 쓴 동영상을 봤다. 어제 신문에는 일본산 맥주 수출이 90%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실제로 진열된 맥주는 재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지 팔려서가 아니다. 진실을 기사화했으면 좋겠다. 기분 나쁘니 일본 제품 사용하지 말고 100% 불매를 철저하게 해라. 일본 사람들은 모두 불매에 찬성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서 국교를 끊으세요. 서로 노력해 나갑시다. 불매나 반일이 있든 말든 적대국임은 사실이다. 이런 비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기사에 있는 건 장사하는 사람들이겠지. 자기 자신도 장사하고 있으면 한국인 손님에게도 웃는 얼굴로 아마 접객할 것이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 책임이니 잘못되더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뛰어들지 말아라. 식사에 침이나 안 뱉을까 걱정이 된다. 반일 의무 교육을 받고 세뇌되고 있지만 아까 그 종업원이나 택시기사들이 돈벌이니까 반일 분위기가 진실이라지만 그렇든 말든 상관없다. 단지 연관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교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우호적인 댓글이나 최소한 중립적인 댓글을 찾아보려 했는데 정말 아무리 찾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의 혼내라고 있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 특유의 문화 때문에 겉으로는 친절한 척, 착한 척